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기사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남의 주요 총선 의제를 살펴봤습니다. 전남 지역 보행자 사망 사고의 피해자 절반은 고령층입니다. 인도가 없어 갓길로 가다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주시가 보증금과 월세 부담 없이 관리비만 내는 영원 청년 아파트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생이 1년간 용돈을 모아 한부모 가정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총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보도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별 주요 이슈를 발표했는데요. 언론 보도가 지역 민심을 반영하는 만큼 후보들의 공약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중요할 텐데 전남 지역 주요 이슈를 김초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입니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4년간 전남도를 다룬 기사 2만 5천 건가량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지역의 주요 이슈와 지역민 관심이 높은 현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공약 개발이나 정책 발굴에 활용하고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입니다.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남 단위로 볼 때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광주와 마찬가지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 민간공항 이전 등 관련 키워드가 1,400여 회 다뤄졌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묶어봤을 때 주목도가 가장 높았던 건 날씨와 자연재해입니다. 21대 총선 이슈에서는 주요 이슈가 아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산사태와 폭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해 주목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군별로만 보면 곡성과 구례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집중호우나 태풍이 주요 이슈였고 완도는 가뭄, 순천 산불, 해남 지진 등입니다. 자연재난은 도민들의 안전뿐 아니라 농업과 어업 등 지역민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관련 정책이 중요할 텐데요. 총선 후보들의 선거 공보물에서 이에 대한 공약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이 두드러지는 지역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순천의 주요 이슈는 지난해 1,00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찾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입니다. 7,000회 이상 등장했습니다. 이런 성과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나주는 한국에너지공대가 주요 이슈입니다. 지난해 산업부 감사 결과 이후 총장이 자진 사퇴하는 등 지역에서 큰 이슈였는데요. 에너지공대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 산업과도 연관이 있어 이에 대한 공약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화수는 지난해 만원 아파트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 소아 청소년과 이원 등이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폐광 지역도 주요 이슈인데요. 폐광을 활용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공약, 탄광의 재생에너지 단지 등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습니다. 영광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등 원자력 관련 이슈 비율이 높았습니다. 일부 후보는 원전 폐쇄, 일부 후보는 안전한 활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안은 역시 광주공항 이전이 주요 이슈인데요. 총선 후보자들은 공항 이전 반대와 찬성, 유보까지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루지 않은 지역들은 대체로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등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 빅데이터로 본 이슈였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 정말 포근한 가운데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3도가량 더 높은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이나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조심하셔야겠지만 바깥 활동하기 정말 좋겠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이 지나겠지만 대체로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고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주말과 휴일 봄나들이 다녀온 분들 많으시죠? 곳곳이 봄꽃을 즐기려는 인파로 북적였는데요.
강진 남미륵사는 국내 최대의 서부 해당화 군락지로 이맘때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와 함께 처음으로 봄꽃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꽃봉오리가 바람에 휘날리며 분홍빛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강진 남미륵사에 피어난 서부 해당화가 한껏 그 모습을 뽐냅니다. 서부 해당화는 사과나무 속의 키 작은 나무로 4월과 5월 분홍색과 연한 자주색 꽃이 피는 게 특징입니다. 서부 해당화와 철쭉이 함께 피는 시기에는 해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하늘 바람 길이라고 만들어서 가끔 이렇게 놀러를 다니는데 작년에도 한 번 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그때는 정말 만개를 해가지고 천상의 화원 같은데 지난 40년 동안 축구장 100개 면적의 정원을 조성해 일부를 일반에 공개해온 남미륵사. 관리의 어려움으로 5% 남짓한 일부 공간만 개방해왔는데 이번 축제 기간에는 2배가 넘는 8만 9천여 제곱미터를 추가로 공개합니다. 나는 어차피 빈손이라서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힐링하고 아픈 사람들 치료하기 위해서 21만 평을 조성을 했죠. 강진구는 올해 반값 여행 등을 추진하며 공격적인 마케팅 행사를 추진하는 상황.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서부 해당화 봄꽃 축제를 통해 관광객들을 강진읍 등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 남미륵사는 약 60만 명이 찾는 강진의 관광 명소입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강진으로 흡수돼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자원으로 또 핑크빛 포토존과 인생사진관, 버스킹과 봄소풍 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분홍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서부 해당화 봄꽃 축제는 오는 14일까지 강진군 군동면 남미륵사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농어촌이 많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망 사고 피해자의 절반가량은 고령층입니다. 인도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도로가 많다 보니 실제로 도로 옆 갓길을 걷던 어르신이 차에 치여 숨지는 등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밤 농로 옆 갓길을 걸어가는 한 70대 여성. 갑자기 달리는 승합차 한 대가 이 여성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 자리에서 숨진 여성은 인근 마을 주민으로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지날 수밖에 없지만 인도가 없어 해당 갓길이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여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다음에 어렵잖아요. 뒤에 나면 젊은 사람들은 사진라도 듣고 이렇게 할 때는 피우는데 보행자 다니는 그런 일이 있는지 통행증은 굉장히 위험해요. 사고 지점은 인근의 면사무소와 노인복지회관 등이 모여 있어 평소에도 어르신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 인근 농공단지를 오가는 대형 차량들도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위험성을 고려해 지난 2016년 인근 일부 구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 끝나며 인도도 함께 사라져 어르신들은 도로 갓길에서 위험한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길이 그거밖에 없지. 농협 분소가 그거 있어가지고 낮에도 농협에 간 사람들하고 잠깐 말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어. 지난해 전남에서 이처럼 갓길을 걷다 차량에 치여 숨진 사람은 모두 6명. 전체 보행자 사망 사고 가운데 10%가 넘습니다. 도심지에 비해서 보행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미비할 거고요. 어두울 수 있어서 운전자가 그거를 좀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고요. 흰색이나 반사 재질을 가진 옷 착용하시고 보행을 하시라고. 지방도를 관리하는 전라남도는 우선순위를 정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를 설치하고 있다는 입장. 하지만 지방도 전체 2,700여 킬로미터 가운데 인도가 설치된 구간은 2%에 불과하고 그나마 차량 규제봉과 차선도색 등 최소한의 안전시설 설치도 민원이 있을 경우에만 추진되는 등 농어촌 보행자 보호 대책은 소극적이기만 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그제 오후 6시 반쯤 고흥군 시산도 인근에서 낚시어선과 양식장 관리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 3명이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선박이 파손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운항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선장과 승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의 한 초등학생이 1년간 모은 용돈 30만 원을 계림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습니다. 광주 동구는 계림초 3학년 학생이 익명으로 기부했다며 기부자 뜻에 따라 이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의 부모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딸아이의 바람대로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의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긴 지 평균 20년 된 광양항내 건축물들은 대부분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데다 친환경 인증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녹색 건축물 적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린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항내 145동의 건축물은 평균 연식이 20년입니다. 그동안 남부지방의 건축 단열 기준은 2배 이상 증가했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GEB 인증 의무화 기준도 10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2배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이 의무 대상은 아니어서 신규 시설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광양항내 건물들 역시 에너지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SG 항만 실현을 지향하는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 도입 계획,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은 기존 노후화된 건축물을 전면 보수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행 법규보다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에서 소비되는 그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사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내년 말까지 도입기에는 2단계 1차와 1단계 컨테이너 부두 등 에너지 절감량이 큰 시설에 적용하기로 하고 최근 컨테이너 2단계 1차 부두 5번 선석에 건축물 2동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조명은 전부 LED로 교체했고 창호도 모두 바꿨습니다. 단열재가 보강된 벽은 전보다 2배 가까이 두꺼워졌고 절수형 도기도 설치했습니다. 첫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30억여 원. 올해 초 이미 친환경 건축물 예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일단은 수요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먼저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어 2026년부터 28년까지 정착기에는 여객터미널과 자동화 부두, 노후된 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후 2030년까지 고도화 시기에는 제2B 기준인 500제곱미터 이상 항만 건축물까지 에너지 최적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전국 첫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스마트 ESG 항만 실현이라는 국내 항만의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나주시가 보증금과 월세 부담 없는 영원 청년아파트 입주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른 지역에서 나주로 전입한 뒤 나주에서 직장을 다니는 18살 이상 45살 이하 청년으로 매월 관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나주시는 지난해 아파트 30호를 공급했고 올해 100호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전일빌딩에서 광주 뷰티존을 운영합니다. 행사장에서는 지역 회원사로 구성된 광주 화장품산업진흥회가 선정한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 제품과 탈모 증상 완화제 등 제품 9종이 판매됩니다. 광주시는 제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시민들이 다양한 뷰티 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남교육청은 현장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신산업 분야 진로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와 연계한 진로교육 박람회를 운영하고 진로 진학, 취업 통합 지원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진로 전담교사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총선을 앞두고 전국이 선거 열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당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교사와 공무원들의 목소리인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춘천문화방송 이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이 전국에서 일제히 열렸습니다. 교사들은 현재 참정권 이외 일체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당했다고 말합니다. 정당 가입은 물론 후원금도 낼 수 없고 후보의 선거 공약에 대한 의견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등 때문입니다. 정당 가입, 정당 후원, 근무 시간 외에 정치활동 등 모든 것들이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SNS에 정치 기사를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눌렀다 징계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SNS에 좋아요, 하트 이런 거 누르는 것도 불법이 되고 금지가 되고 있고요. 정당 가입 가능 나이는 현재 만 16살. 정치 못하는 교사가 정치하는 고등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교사들은 말합니다. OECD 38개 국가 중 교사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교사가 이제 사회 현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학생들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저는 그런 것부터 기본적으로 좀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공무원, 특히 교사의 경우 말 한마디에 학생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여전히 적지 않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찬반을 떠나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논의를 이제는 공론장에 올릴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충남 태안 천리포 수목원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900여 종의 목련을 보유한 목련 특화 수목원입니다. 수목원이 50여 년 동안 연구를 위해 한 번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목련 비밀 정원을 오는 21일까지 사전 예약제에 한해 개방하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태욱 기자입니다. 국제 희귀 목련인 매그놀리아 제니가 꽃망울을 터뜨린 채 연보라빛 자태를 뽐냅니다. 태안 천리포 수목원이 희귀종 보호와 연구를 위해 조성한 목련 정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엔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곳인데 오는 4월 21일까지인 축제 기간에 맞춰 일반에 개방했습니다. 목련이 아름답게 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선화도 이쁘게 폈고 이게 공개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와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봄의 전령사 매화와 개나리가 활짝 피면서 수목원 곳곳은 봄 정취를 느끼려는 관람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피고 있는 걸 보니까 진짜 봄이 시작된 것 같기도 하고 막 설레는 기분이 들고 1970년부터 조성을 시작해 지난 2009년 민간에 처음 개방된 천리포 수목원은 전 세계 목련 1000여 본 중 거의 모든 종류인 926가지 목련 분류군을 보유해 세계적인 목련 성지로 불립니다. 천리포 수목원은 1970년대부터 목련을 저희가 수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종자를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에서 종자를 저희가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한 또 저희가 또 구입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목련 정원 외에도 50년간 출입을 통제해온 또 하나의 비밀 정원 산정 목련원도 처음으로 일반에 문을 엽니다. 단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가드너 해설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합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해 건조한 3,000톤급 최신의 잠수함 신체호함이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지난주 인도 서약식에는 캐나다와 호주, 미국 등 9개 나라 20여 명의 정부 인사들이 참석해 K함정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에 인도된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 북한 미사일 도발 징후를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입니다. 유도탄과 어뢰, 기뢰 등 다양한 무장이 가능하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운용합니다. 연료 전지를 활용, 물속에서도 충전이 가능해 작전 지속 능력과 은밀성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뛰어난 성능을 갖춘 신체호함은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해 국산화율이 76%에 달합니다. 시대를 이끄는 혁신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고
그 가운데 대한민국이 함정에서도 세계 1위의 조선 대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채원 인도식에는 K함정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한 9개국 인사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과 호위함, 충남함을 둘러보고 함정 수출 현장 설명회도 잇따라 참여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폴란드 등은 K함정 수출 협력이 유력시되고 있고 미국과는 방산 분야 유지, 보수 협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We expect that you help us to build Peru or to consolidate Peru in a leader in the region for the construction of cutting-edge vessels and for naval reparation. HD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페루의 함정 4척에 대한 현지 건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지금까지 18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했습니다. MBC 뉴스 이도욱입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할 시민 참여 사업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모합니다. 사업 내용은 시민 생활 개선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이며 예산은 최대 5천만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분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남형 예비마을 기업 16곳을 새롭게 지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해당 기업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과 자산 취득비 등 보조금이 각각 2천만 원씩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예비마을 기업의 자생력을 높여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이 되도록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광장 음악분수가 겨울철 재정비를 마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광주 동구는 올해 30여 곡을 추가 제작해 모두 80여 곡으로 다채로운 분수 연출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7시 반 한 차례, 금요일과 주말은 낮 12시 반, 저녁 7시 반, 9시 반 등 모두 3차례 열립니다.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가 고인돌 유적지 일대에서 오는 19일부터 열흘간 열립니다. 화순군은 이번 축제를 위해 9헥타르 부지에 꽃이 피는 식물 25만 주를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축제장에는 장미 기둥 등 꽃으로 만든 조형물과 버스킹과 마술 등 공연, 향토 음식 코너 등이 마련됐습니다. 신안 임자도 해변 승마대회가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대광해변에서 열립니다. 대한승마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지구력과 장애물 경주, 방문객 승마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튤립축제가 동시에 열리는 임자도 대광해변은 길이 12km, 폭 200m의 모래가 펼쳐져 국내 최고의 해변 승마 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정말 포근한 가운데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에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24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만큼이나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지만 바깥 활동하기 정말 좋겠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대체로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고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높게 치솟겠습니다. 담양의 낮 기온 무려 2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15도가량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무안 7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22도로 예상되고요. 구리의 낮 기온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 20도를 훌쩍 웃도는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